선생님, 저희가 인문과 중국을 수업했었는데요. 실전반이 좀 다른 면은 어떤 걸까요? 네. 자, 실전반에서는 하는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내방자가 오시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담을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흉이 다 틀리거든요. 그 길흉에 관계된 것들을 4주 8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일간이 이제 무토, 무자, 일주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 기초반이나 아니면은 중급반에서 배웠듯이, 무토 일간은 뭐뭐가 있어야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 뭘 있어야 되나. 첫 번째, 곡식이 심어져야 된다. 왜? 땅이니까. 땅 위에 곡식이 심어져야 그것을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땅 위에 파릇파릇한 생명체가 있어야 돼.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체를 키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비든가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수가 있나 없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늘에 햇빛이 있어야 이게 부피를 키워서 열매의 부피를 키워야 우리가 먹을 게 있죠. 그 부피를 키울 수 있는 게 화인데, 그 화도 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운에 따라서 그게 작용하는 것이 틀립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햇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을에 가서 그러면 그게 수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도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도구가 어떻게 되는가? 금이. 뭐 금을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열매라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나 없나 명조에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있냐 없나를 따져서 첫 번째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뭐 격국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이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우리가 늘 보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빗대어서, 사물을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형상을. 본인은 밥과 같다. 그죠? 밥과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써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밥과 같다. 밭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먹이고 길러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전공하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경영과 인연이 깊다. 경영이죠. 사람을 살리고 뭐 하는 것도 경영이 될 수가 있고, 또 숙살직권도 될 수가 있고, 교육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8자 안에 어떠한 글자와 어떤 글자,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 인자와 인자가 만났을 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즉,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토에 아름답게 꾸며지려면은 을목이나 간목이 있어야 꾸며지죠. 또 여기에 이 간목이나 을목에 도구나 수확물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 재물이 본단 말이죠. 이 사주에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을 사람을 먹여 살려는 경영과 인연이 깊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심어져야 한다. 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있고요.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 곡식이 다 익으면 뵐 수 있는 도구 또한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질 경우 밭이 효용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 응에 태어나서 60대까지 살 경우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효용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구나. 그것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운에 따라서 36세에서 96세. 그러니까 36세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위에 열매가 맺이는 시기거든요. 이게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맺으면 그때에 대해서 금운이 오므로 이 기간 동안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왜? 밭에 열매가 잔뜩 있으면 그 밭에 있는 그 열매를 창고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든가,
하는 그 행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행위들을 보는 것이 형상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매도 해당되지만 금융, 경영, 경제에 관한 상이다. 그렇지만 원국이 없기 때문에는 장시간 갈 수가 없죠. 운에서만, 여기 운에서만 수확물이 있는 거고, 본 원국에 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확은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운이 올 경우 편안하다. 목이 없으니까 목에 운이 왔으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70대, 그 능력 49세 때, 50대, 60대 이런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교육이 된다. 재물만 보인다. 한 푼, 두 푼 모인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조의 형국에 넓은 밭이 두 개에다가 작은 밭, 채잔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한 골, 두 골, 세 골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이 뭐냐? 본인의 부모의 조상의 궁에서 본인이 일구어서 자식 때까지 내려가는 그 밭을 물려준 것도 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밭이 세 개 있는 형국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전반에서 저기 쭉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을, 여기 운, 신미운에는 이 신미가 땅 위에 열매가 맺어 있는 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왜 그런가? 땅 위에 있는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런 운들을 임신운, 뭐 대운 59세에 쭉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열매와 열매를 해탈시켜서 다시 간목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운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상담의 기법으로 해주고 60 넘어 개유, 갑술, 운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품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인지, 심리가 어떤지. 왜 요새는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어떤 것은 조심하고 어떤 것은 잘하라고 하는 그 기륭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연, 이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부부의 관계, 사회의 인연관계, 내 부하의 관계,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연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인연을 쭉 해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산, 이 사람은 재산을 어떻게 모으는가, 재산의 관계에 대해서 쫙 하고, 이 사람이 피해야 될 성씨가 어떻게 되는가, 성씨도 써주고, 이런 성씨를 만나게 되면 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구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써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매마다 오는 운이 있잖아요. 연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길흉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거, 거주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얘기를 쭉 상담 기법을 하고,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본인의 행복을 가져오고 길흉을 피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는 거고, 얘기를 해주고 적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상황, 내가 평생 가는데 이런 상황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쭉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60평생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칩을 그 사람한테 꽂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담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들이 원국에서 이루어지거나 대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사람하고 상담할 것인가. 이것이 형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형상명리 실전반에 오시면 원소가 만나고 이 원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그 사회에서 형상이 달라지는가. 예를 들어서 찻잔이 여기에 먹는 물로만 있다라면은 그 능력을 발휘 못하지만 그 찻잔이 저 법원이나 저 청와대라 저기 그 고급 집에 커피잔이 있을 때 그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형상명리학이다. 형상명리학 중에 가장 좋은 저걸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원소와 원소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실전반에서 강의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